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6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또 월요일날 올라가지만 항상 그랬듯이 저희 일요일날 먼저 올려드리고요. 특히 지금 미국의 또 이란에 대한 공격이 감행됐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던 최악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금융시장에 어떤 역할을 끼칠지 이 부분을 조금 더 이것저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알려졌듯이 일단 지금 이란에 대한 그 시설들, 핵 관련된 시설들 세 곳을 공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게 포르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 나머지 세 개에 대해서도 공습이 시작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2주 이내에 시행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2주면은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말을 하게 되면 바로 액션은 취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지 않느냐 2주 이내라고 얘기했으면 그 안에서 바로 해결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또 하나 흐름을 보게 되면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이 포르도라고 하는 어떤 융합하고 거기서 핵 처리 시설 관련된 쪽들을 공격을 했는데, 항상 그랬듯이 지금 다 이런 협곡 사이에 그리고 또 산맥 사이에 이렇게 위치해 있다 보니까 요격이 되게 어려웠던 위치였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벙커버스터라고 하는 미국의 무기를 통해서 스텔스기가 가서 폭격을 6발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미국의 주장으로는 거의 핵 시설들이 불능이 될 정도로 초토화시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쪽들은 이란은 아니다. 왜냐면 우리는 미리 그 사이에 옮겼지롱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대해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사이에 그렇게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겠느냐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시설에 가서 미리 준비했던 시설을 가서 다시 핵 처리 시설들을 이전해놓고 거기서 다시 만든다. 상당히 조금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타격이 간 건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에서 일단 이란의 입장 쪽으로는 뭐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겠지만 미국의 입장 쪽으로는 일단 여러 가지 왜 지금 미국이 그러면 타격을 했겠느냐라고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첫 번째는 일단 그 협상을 들어갈 때 핵 협상을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교착 상태가 들어갔었고 거기다가 이렇게 시간만 끄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쪽에서 여러 가지 경고음도 보여줬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일단 지금 핵 관련된 쪽의 처리를 하면서 만약에 완성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란에 대한 어떤 핵에 대한 어떤 처리 능력과 그리고 또 자부심이 확 올라가는 가운데 이걸 가지고 만약에 테러 조직들에 좀 만약에 판매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나갔다라고 하게 되면 또 다른 미국의 그리고 또 세계의 위협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명분이 생겼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를 일단은 제거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그 밖의 현상들, 그러니까 즉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최근에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타코죠. 그래서 트럼프는 always, 트럼프 대통령은 always, 타코, 지금 치킨 아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TCO죠. 치킨 아웃. 항상 말만 많고 어떤 얘기가 나왔을 때 도망간다. 이런 얘기들. 그래서 특히 이번에 말 많았던 쪽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들도 제대로 해결 못하고 있고, 그러다가 내부적으로도 보게 되면은 트럼프 반 시위 관련된 쪽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 이런 쪽에서 약간 입지가 아니 난 그래도 대통령인데 나에 대한 입지가 너무 약화됐다는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한 강한 의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공격들은 공화당 쪽의 주요 인사들과는 거의 협의가 됐다고 하고 있고 민주당은 몰랐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으로 진행하는 과정들이 아무래도 그에 따라서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를 위한 내용들이 컸다고 봐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쪽들도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총리에 대한 기반, 그리고 또 총리의 법적인 여러 가지 기반도 있겠지만은 또 하나 떠오르는 거는 지금 보수파, 그러나 즉 정통적인 유대교를 갖고 믿고 있는 쪽들이, 이쪽들은 교육도 좀 덜 받고 그리고 거기다 징집도 안 하고 있는 전통적인 이스라엘 쪽의 한 기반들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러다 보면 기존에 갖고 있던 이스라엘 지지 기반들이 흔들리겠다라는 쪽에서 이를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번에 레바논이나 위쪽의 하마스 타격기에서도 많이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정치적인 이스라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총리의 여러 가지 전략들이 이번에 같이 이어졌다라고 보게 되면 둘 다 일단 정치적인
입지는 그러니까 모든 일이 그렇죠. 정치에서 시작을 해서 그에 따른 여파나 파장들을 맞춰가는 현상들이 글로벌에 많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도 그렇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벌어진 일입니다. 벌어진 일이고 그럼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타격과 공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끝났다. 이제 이 다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이 이제는 또 이란의 다음 대응들은 그냥 생각해볼 정도로만 생각할 것이냐. 그건 또 아닐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은 그러면 이란 반응이 제일 중요하겠다고 봐야 되게 되면 이란은 과연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겠죠. 일단 첫 번째로 이란은 그러면 자존심이 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 일단 당연히 공격하고 타격하고 지금도 이란과 이스라엘은 계속 공방이 펼쳐지고 있죠. 그런 쪽에서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뭐 20 몇 명이 사망했다. 이란 같은 경우 이스라엘은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20 몇 명이 사망했다. 이란 같은 경우는 220 몇 명이 사망했다. 이러면서 공방이 펼치고 있는데 숫자만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아파 죽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고 방식이지만 정치인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진 하지만 이런 쪽에서 자존심이 구겨진 마장 쪽에서 그냥 이걸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협상 장소로 나가서 그냥 블라블라 끝날 것이냐. 아직은 이란의 반격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가장 걱정되는 부분들이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일단은 이란 입장으로는 지금 수장이 80세가 넘다 보니까 정권 교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정권 교체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로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지금 예전처럼과 바뀌는 그래서 좀 약간 대미 관련된 쪽에서 친미 쪽으로 바뀔 것이냐 이게 좀 또 하나 생각해볼 문제인데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국민들은 아니 우리 당했다라고 하게 되면 완전히 심리가 친미 쪽으로 가기보다는 그래도 우리 한번 해보자 싸워보자 뭐 이런 식으로 또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친미가 아니라 그냥 지금 다음 주자인 좀 강화된 강경파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반응 쪽에서 또 하나 생각해볼 문제는 지금 이란과 관련된 쪽에서 같이 붙어있는 세력들이죠. 그러니까 즉 레바논부터 하마스 또 후티 반군 이런 쪽들을 다 결집시켜서 반미와 관련된 쪽들을 같이 결속을 시켜서 이번에 같이 반격의 시작을 보여줄 것이냐 이게 또 핵심인데 과거에 대비해서는 이쪽 세력들이 반미 세력들이 그렇게 그만큼 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쭉 일련의 사태를 봤을 때는 이란이 당하고 있는데 좀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는 약간 여기서 이란 편을 들다가는 미국의 후폭풍이 좀 두려워서 그런지 약간 좀 경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같이 본격적인 반격으로 나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게 지금의 움직임인데 이거는 또 지켜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란의 다음 전략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수세에 몰렸고 그럼 안 되겠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호르무즈예요. 이쪽을 봉쇄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나가는 분위기인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일단 자위권을 발동하다 보니까 자기 앞에 있는 영에다 보니까 우리가 지나가는 배 모든 거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다라고 나오게 되면 뭐라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쪽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국가들은 뭐 한국, 일본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표적으로 중국이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 같은 경우도 이란이 이렇게 좀 수세에 몰릴 때 약간 좀 많이 좀 군수 물자나 여러 가지를 도와준 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영해가 이렇게 싹 비어 있는데 그중에서 유효하게 가는 중국발 비행기를 보게 되면서 그런 쪽을 많이 해석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의 입김이 과연 이란에 대해서 어떻게 나가느냐라는 쪽들도 중요하겠죠. 그러면 자기 국가, 자기가 좀 피해를 볼 게 있는데 이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추기겠느냐 아니면 그만해, 이 정도만 해 라고 나올 수 있을 것인지 라는 쪽들도 중요하고 특히 그동안 중국은 이란한테 이제 군사적인 여러 부분들 도움을 주고 거기다가 또 싼 원유를 공급받고 이런 식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기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또 게다가 지금 나오는 거는 중국이 시진핑 주석이 8월 실각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이거는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게 되면 이게 만약에 그럼 또 바뀌었을 때 그동안의 여러 가지 변화가 그대로 나오겠느냐 이것도 또 하나의 생각해볼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이것도 위협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지금 열심히 또 미국의 항공모함이 호르무즈 해협 그 밑에 쪽에 걸프 쪽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공모함이 진입하고 있다는 쪽은 어디 한번 니네 뭔가 거기서 사고만 쳐봐라 라고 떡 버티고 있죠. 미국의 항공모함 한 대는 전력을 평가를 하게 되면 최소한 한 국가의 국방력과 맞먹을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되니까 뭐 거의 군사 전문가가 된 듯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뉴스를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보시는 뉴스와 똑같이 보는 결론이에요. 예, 그렇게 나오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쪽에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또 이란의 액션들이 좀 제약이 되겠죠. 그만큼 힘의 논리가 무섭다는 것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 다 떠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느냐, 이란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유가가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가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게 핵심인 거고, 유가와 식량 가격, 이건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던 측면들이 높고, 중동에서 무슨 사태가 발생해서 좀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식량 가격도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매크로 지표들이 또 한번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국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유가 관련된 쪽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렇습니다. 유가는요. 그래서 지난번 78달러대 흐름들까지 갔다가 좀 조춤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난번 고점 때 80달러대를 넘어서 그 위쪽으로 가겠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게 되면 일단 지금 나오는 얘기들로 봤을 때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골드만삭스가 가장 먼저 예전부터 유가하게 되면 나야나 골드만삭스라고 보여줬던 부분들인데, 이번에는 골드만삭스는 80에서 85달러는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JP모건이 세게 불렀네요. 100달러도 갈 수 있겠다라고 해서 생각보다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입장인데, 여기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가 80달러를 초과하게 되면 다 아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 압력받고 거기다가 금리나 의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여러 가지 부담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그러면은 에너지 방산 이런 쪽이 상승하고 기술주 소비재들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얘기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80달러 이상으로 가지만 거기서 얼마나 오래 how long 유지가 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발음이 왜 이래요? 거기서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면은 부담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번에 여러 가지 또 공습을 했던 몇 가지 이유 중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자기는 기반이 화석연료 기반이다. 이분들이 지금 나를 대통령 당선되기 위해 도와줬는데 지금 유가가 55, 65달러대까지 갈 정도로 압박을 받고 있다. 이건 안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와 함께 이번 공습의 바탕이 됐다고 하게 되면 일단 유가 상승은 일단 당연히 이어졌던 결과 같고, 근데 이 정도쯤엔 됐어 라고 할 수 있는 쪽들이 트럼프도 다 알고 있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만족을 시켰다라고 하게 되면, 잠깐 그러면은 여기서 또 챙겨야 될 거는 금리 아니냐라는 쪽으로 볼 수 있겠죠. 지금 연준의장한테는 금리 내려라 하고 있는데 절대 꿈쩍도 안 하고 있고, 그런 상황 쪽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무슨 금리를 올리겠느냐, 그리고 금리를 내리겠느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 유가가 올라가는 거 별로 탐탁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지금 시장은 7월 9일 내이죠. 이때부터 발생할 수 있는, 만약에 관세가 제대로 관세 유예를 지금 시킨 상황들인데, 각국과 협의가 제대로 안 돼서 다시 예전 수준까지 관세가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또 불 보듯이 뻔하게 불안정으로 나올 거고, 물가도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금리 내리는 거는 좀 물 건너간 일이겠죠. 그런 쪽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유가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미국은 놔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반대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쪽에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또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유가는 또 끌어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유가가 지금 기준으로는 한 80달러대 시도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여줬던 요 흐름이죠. 근데 혹시나 지난번 고가 때 78달러대 이상으로 못 가고 혹시나 개장을 했는데, 미국 시장 개장을 했는데 빠져버린다. 요거는 또 이제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동향들, 특히 얼마나 오랫동안 고점에서 안착해서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핵심이 아닌가, 그렇게 일단 바라봐야 될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은 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아까 잠깐 더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향후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 미국이 당근책을 제시하면 협상 나올 수도 있다. 이거를 또 많이 시장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대해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일단 1달러 공격은 1달러 됐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평화의 시간이다 라고 밝힌 걸 보다 보면은 지금은 당장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다음에 이란 너네가 하는 거 봐서 그러면 추후 우리 손바닥에 다 알고 있다, 또 공격할 수 있다는 것들을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 좀 조용히 있겠죠. 그런 쪽에서 너네 하는 거 보겠다는 쪽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협상 나올 걸 기대를 하겠죠. 근데 못 나선다 그러면 2차는 또 중동 리스크가 커지거나 길어지거나 리스크가 좀 올라가거나 하는 쪽들은 염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곡은 너희한테 달렸다, 이렇게 넘겨가는 분위기죠. 그런 쪽에서 일단 또 하나 핵 활동을 강화로 맞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핵시설 추가로 또 있기 때문에 우리 옮겼다, 거기서 또 진행하겠다. 그럼 이것도 추가 공격의 빌미가 되겠죠. 이것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또 전면적인 가능성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뒤에 있던 반미 세력들이 다 같이 합동으로 가느냐 요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요거까지 봐야 될 것 같고 정권 교체 가능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란 국민의 분위기가 어느 식으로 가는지 중요할 것 같은데 당장은 자존심이 긁혔다라는 쪽에서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아직까지는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분위기는 일단 우려했던 것보다 미국이 직접 공격했다는 것에 대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은 많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감안하고 앞으로의 분위기를 보는 게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또 이제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미국도 미국이지만 국내 증시도 일단 당장 월요일부터 시작이 그랬었어요. 야간 선물 보다 보니까 일단 조금 3,000선 이상으로 간 거는 좀 오버했고 한 3,000 초반 정도쯤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다시 하고 보자라는 쪽인데 항상 그렇더라고요. 예, 그들은 원래 이게 공습 얘기가 그들 노예방해 날 때 그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때 바로 할 수 있겠다. 왜냐면 자기네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뭐 내용상으로는 예, 그날하는 것보다 선물 옵션 만기일 끝나고 그다음에 금융시장이 조금 좀 잦아들었을 때 액션을 취하자 뭐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가장 먼저 벌어진 건 아시아 시장이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우리나라는 일단 시작은 약하게 시작하는 게 당연할 것 같습니다. 당연하고 거기서 어떤 충격들이 나오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단기 평선을 이탈을 안 했습니다. 요거까지 맞춰진다라고 하게 되면 월요일날은 이 단기 평선이 조금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일단 2970선 정도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2970 여기가 일단 잘 지지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여기서 마무리 짓고 버티고 다시 오후장은 올라가느냐라는 여부인데 조금 가능성은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오히려 2970 지지하는 듯 하다가 추가로 더 흔들릴 수도 있겠다. 왜냐면 아직 미국장 반응이나 해외 반응들을 모르기 때문에 추가로 흔들릴 수는 있다는 건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먼저 체크할 거는 외국인들의 반응이겠죠. 외국인들이 지금 기회만 되면 그래도 외국인들 한국 증시를 살려고 했었는데 이 파장을 통해서 유가가 반응 나오고 달러와 특히 달러가 안전자산으로 가겠느냐 달러 강세로 가겠느냐 아니면 오히려 달러는 안전자산이 아니다 라는 쪽에서 뭐 엔화가 강세로 가겠느냐 둘 다 부담은 있습니다. 달러 강세로 가도 그렇고 엔화가 강세를 가도 그렇고 엔화 강세는 또 왠지 또 예전에 저희 당했던 엔캐리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직은 안전자산이 뭘로 가느냐 또 그럼 금으로 가겠느냐 금도 지금 3,400달러대가 좀 부담으로 되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게 부각을 받겠냐 뭐가 안전자산으로 갈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분위기도 확인해야 되겠지만 일단 외국인들이 위험자산인 주식은 좀 빼야지 그래서 지금 보여줬던 매수세에서 좀 변화가 나오지 않고 그래서 여전히 관망하고 있고 특히 선물이죠. 단기적으로는 장중에 선물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선물 쪽의 변화가 선물 매도를 좀 싸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약간 시장은 좀 더 낙폭이나 또 무겁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겠죠. 단기적 관점입니다. 그런 쪽에서는 일단 월요일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의 동향에 따라서 특히 선물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끝날 때는 현물이 그래도 매도가 강화시켜서 이제 많이 오르는 한국 주가 이거는 파는 게 맞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지 아니면 공매도 다시 가동 이렇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단 외국인들은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입장으로 보게 되면 지금 여기까지 3,000선 이상으로 왔었을 때 뭐 미국 증시나 해외 시장이 좋아서 관세가 이제 모두 다 끝났다라고 보는 기대감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니죠. 우리는 일단 첫 번째 우리만의 유동성으로 움직였던 부분들이고 두 번째 정부의 정책적인 기대감들이 컸던 부분들이고 이 두 가지가 기조가 됐기 때문에 이번 사태와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유동성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금리 우리도 인하를 안 하거나 하는 기조가 아닐 거 아닙니까? 내수를 좀 살리겠다는 의지와 함께 펼쳐졌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조 쪽에서 큰 변화가 없다 그러면 한국은 지금 가던 기조에서 그렇게 크게 꺾이진 않을 겁니다. 단기적으로 2, 3일 정도는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소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고 보는 게 지금의 가장 베스트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외부적으로 저렇게 출렁임에 따라서 저희가 이쪽들을 다시 생각을 하고 저점 매수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주식을 많이 갖고 있게 되거나 아니면 또 여기서 베팅만 계속해서 왔다 그러면 좀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에거클래스에서나 꼭 말씀드린 거는 주말 들어가기 전에는 적어도 매매하던 것들 쪽에서 최소 10%는 적어도 현금을 갖고 가자. 이번에는 저희도 그랬습니다.
분위기 좋긴 좋은데 그래도 항상 다음 주에 가면 어떤 섹터가 움직일지 모르다 보니까 10% 적어도 10에서 20%는 현금 가져가자라는 쪽은 꼭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드리거든요. 이렇게 시장이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이번에도 또 이 현금이 또 중요하게 역할을 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나 또 활용을 하자는 쪽으로 나가야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일단 단기 충격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우리 지금 나오고 있는 변화, 특히 정부 쪽에서는 보니까 주말 사이에 나왔던 얘기들은 지수 5,000포인트 특별위원회 TFT 이런 거 구성할 정도로 진심입니다. 이번에 시장의 한국 증시에 대한 어떤 재평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정상화를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금투세 뭐 이런 식으로, 그건 이제 나중에 나올 얘기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먼저 정상화가 먼저다라고 하게 되면 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크다라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되게 되면 정부의 또 치적으로도 싸울 수 있잖아요.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됐다, 우리가 잘해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하나의 역사적으로 또 여러 가지 변화를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진심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아직 훼손된 게 아니죠, 투자 아이디어가. 그렇게 되면은 얼만큼 잘 밀려왔을 때 그거를 지금 저희가 전략으로 싸서 저점을 매수 또 추가로 할 수 있겠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부터 6월 말에 또 숙제가 아닌가라는 쪽에서 조금 더 체크해보고 바라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970을 보는데 추가적으로 더 흔들릴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겨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에 대한 동향들 보고 일단 개인적으로는 또 주말 사이에 추가 현금을 저 CMA 있던 거나 또 나머지 있던 현금을 또 슬쩍 옮겨놔야 될 것 같아요. 또 시장에서 밀리게 되면 흐름 쭉 봤다가 지금 같은 때는 지금 잘 오르다가 단기 조정권 들어오는 것들, 이거를 노리려고 생각합니다. 추세 강화됐다가 그건 뻔해요. 뭐 지금 강했던 섹터들 다 하셨지 않습니까? 뭐 조, 방, 원, 저는 전력기기, 게다가 또 최근에 인터넷,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거부터 뭐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 것도 뭐 당장 꺾이지는 않겠죠.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또 대응할 수 있는 자리를 봐야 될 것 같고, 또 그전에는 증권주 지주사 이런 쪽들도 잘 가다가 또 출렁임이 나온다, 또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섹터들은 오히려 잘 가던 쪽들을 얼만큼 더 싸게 사느냐에 대한 논리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도 한번 대응하겠다는 쪽으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날부터 다시 또 포트나 그리고 또 시장에 대한 변화들 다시 딱 또 지켜보고 대응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월요일날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이번 주 주요 일정들 말씀을 드리죠. 그런 쪽에서 일단 말씀드리는 거, 월요일날부터 이번 주 주요 일정들을 6월 네 번째 주입니다. 거의 6월 마지막 주고요. 일정들을 보게 되면 일단 상무부의 가전제품 철강 50% 관세 이제 본격적으로 부과가 되는 모습들이죠. 이거는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뭐 여파들은 뭐 이건 어쩔 수가 없네요. 그냥 그들이 주장한 거기 때문에 그런 쪽이고, 여기서 어떤 보유소 해제나 물량 들어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 APR이 추가 상장이 20만 주가 됩니다. 부담이 될지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JS코퍼레이션 이것도 12 전환되죠. 이 회사도 아깝지만 호텔 관련주로 인식받다가 최근에 무거워져 있습니다. 이게 소화하고 움직이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 또는 인투셀이 있죠. 이거 회사 좋다라고 하지만 신규 상장은 좀 막 붙는 거 아니다라고 많이 강조를 드렸었죠. 이런 회사들도 기술은 좋지만 벌써 보유소가 22%가 들어오는데 이거 가지고 약간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크게 물량 안 나오는지 보고 한 뭐 2, 3일 정도쯤 보고 크게 없다 그러면 그때부터 턴하겠죠. 이런 것도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24일 화요일 날은 종목 쪽에서 페덱스가 실적 발표하는데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제가 알고 있듯이 경기와 관련된 쪽의 변화인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여러 가지 동향들이 최근에 물동량이 조금 떨어지는 분위기가 나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썩 좋은 실적 안 나올 수가 있어서 시장에서는 좀 경계를 하고 보겠죠. 또 하나, 제롬 파월 의장의 미국 의회 출석이 화요일 날 있습니다. 이것들은 뭐 그냥 중립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던 말투에서 논조에서 크게 바뀔 거 없을 것 같고, 혹시나 QT 관련된 얘기가 나올까, 이거 조금 더 빨리 종료되는 쪽으로 나올까, 그런 정도까지밖에 모르겠고요. 나머지 금리 정책들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나토 정상회의가 개최되는데 나토 방위비 인상에 대해서 미국은 뭐 다들 우방들한테 5%씩 올려라, GDP에 5%씩 올려라라고 하는 모습들인데, 그렇게까지 나오게 되면 일단 방산주 쪽에서는 계속 호재가 되겠죠.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우리도 대미 관세 협상이 이어집니다. 조금 빠르게, 다른 국가보다 빠르게, 그리고 또 우리는 지렛대를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성과를 좀 낼 수 있을지 이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화요일날은 좀 이슈가 많네요. 거기다가 또 양자 관련된 쪽에 퀀텀 코리아 2025 연구
축제라고 표현했는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얘기들 한국은 얼만큼까지 들어왔고 어떤 식으로 정부가 항상 또 정부랑 연결될 수밖에 없겠죠. 정책적으로 지원이 나오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6월 소비자 동향조사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되겠죠. 소비지수, 소비지 심리 얼만큼 좋아졌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종목 보다 보니까 나머지 뭐 키움증권이나 뭐 이런 건 뭐 큰 물량 아닌 것 같은데 요게 좀 보여지네요. 더즌 이런 회사가 최근에 주가가 그래도 좀 시대에 맞는 종목이다라고 하면서 데이터 솔루션의 강자 이러면서 올라왔는데 보유수가 5% 정도까지 해제됩니다. 약간 시장에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6월달 소비자 신뢰지수 미국 쪽은 소비자 심리 많이 좋아지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보셔야 될 것 같고 수요일날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됩니다. 요거는 저희 목요일날 영향을 끼치겠죠. 그런데 이건 지금 최근에 나왔던 DDR4라든가 이런 쪽들 그리고 거기다가 또 플러스 HBM 쪽에서 잘하고 있다는 쪽들이 나오게 되면 실적은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고 그걸 통해서 반도체 쪽은 조금 더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쪽에서 목요일날 국내 증시에도 같은 영향권 HBM까지 무게를 둔다라고 하게 되면 하이닉스가 더 반응을 하겠죠. 그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연준의 이사회에서 SLR 개정을 하는데 법정 유동성 비율을 올립니다. 유동 비율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지금은 살짝 올리는 쪽으로 얘기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이거의 파장들은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MSCI 2022에서 연례시장 분류의 리뷰를 발표되는데 이번 지난 금요일날 어떤 개정과 관련된 쪽에서 어떤 변화가 좀 얘기가 언급이 나왔는데 외환시장 개선된 거 좋다. 공매도 쪽들 개선된 거 좋다.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들에 대한 접근도는 생각보다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죠. 기대를 안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MSCI 선진국은 편입이 좀 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금융위원장께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거기서 좀 긍정적인 뉴스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물 건너갔다라고 보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SOS랩 또 보호에서 해제되는데 7%가 넘게 자본의 총 발행수의 7% 넘게 들어온다. 이건 또 부담이 되겠죠.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26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같은 경우는 일본기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될 거고 또 하나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안건이 상정이 되는데 그러면 8년 만에 본격 해체 작업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여부들 단기적으로는 원전 해체 관련된 쪽도 뭐 오르비텍부터 뭐 그런 종목들이 또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해체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이번 정부의 성격이 신재생은 좋게 원전 쪽은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맞구나 라는 쪽에 되면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 내수와 관련된 쪽들로 바라보는 거 아니다 라고 하게 되면 글로벌 SMR과 관련된 쪽이다 그러면 이번에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또 하나의 글로벌 전반적인 기회를 보면서 또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2월달 BSI, ESI가 발표되는데 그나마 좀 돌아갈 것 같아요. 우리 입장으로는. 근데 기업 쪽은 조금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는 경제 심리 지수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 보셔야 될 것 같고 나이키 실적 발표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요즘 소비재 쪽에서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또 월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표들 발표되고 좀 생각할 게 많겠죠. 이때 발표될 PC 지표 생각보다 지난 물가 수준을 봤을 때는 조금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지금 분위기는 여기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다. 왜냐면 7월 9일 이후에 나오는 관세가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더 관심이 높고 또 말씀드렸던 유가가 또 튀어버린다 부담이 또 앞으로 살짝 더 높아지겠죠. 그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PC는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그렇게 크진 않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날 또 오징어 게임 시즌 3가 공개됩니다. 근데 여기서 뭐 아티스트 스튜디오나 뭐 그 몇몇 회사들이 있죠. 이게 단기 기대감으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 전에 파는 게 맞겠죠. 3다 보니까 기대감이 예전만큼 못합니다. 이거는 뭐 직접 플레이는 할 생각이 별로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종목들 또 여러 가지가 또 증자나 또 보유에서 해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하이젠 RNM 이것도 9.7%니까 로봇 관련주지만 좀 물량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경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CJCGV도 이번에 정부에서 쿠폰을 푼다. 내수와 관련된 쪽으로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준다. 라는 쪽으로 보여줘도 조금 아쉽죠. 물량이 26% 4,300만 주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무리 티켓 값을 15,000원 중에서 6,000원 보존해주겠다는 쪽으로 그 티켓을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주가가 좀 움직이기가 좀 어렵겠죠. 무겁겠죠. 그런 거 감안하고 CJCGV를 보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또 요즘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화 한두 번 보러, 한 번, 두 번 보러 더 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끝이지 않을까. 왜냐면 영속적으로 영화 계속 보러 가면서 와, 이제 앞으로 영화는 영화관에서 봐야지 라고 하는 심리가 좀 많이 적기 때문에 이거는 좀 트렌드가 안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나머지도 미국의 미시간대 소비 심리, 소비 쪽이다 보니까 이건 체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일단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일단 지금 시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가장 워스트한, 그리고 가장 이거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일단 미국에서 공격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의 단기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의 동향, 그리고 또 그에 따른 또 단기적으로 국내 유동성의 힘, 이런 것들을 같이 이어지게 되면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좀 월마에 맞춰서 커지겠다. 이건 염두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에서 그래서 잘 지켜내는지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 맞겠다. 근데 저라면 일단 다시 비중을 늘릴 자리, 그리고 또 좋은 종목 다시 대응할 자리를 찾아가는 게 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지금은 포트폴리오 좀 리밸런싱하고 다시 한번 끌어낼 수 있는 변화를 찾아가는 게 더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변동성 커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또 미국에 대한 동향, 그리고 또 그에 따른 해석들, 이것들은 저희 파워 시황을 통해서 그래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리고 또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앞으로 7시 반에 매일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와주시면 땡큐 so much,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다시 잘 변동성 이겨낼 수 있도록 같이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는 나가시기 전에 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힘이 될 거고요. 네, 다시 또 화이팅을 외치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일 7시 반에 파워시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